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주영이고요. 광성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1학기 시험 범위이기도 한 문학 부분을 오늘부터 나아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배울 작품은 배를 매며라는 작품입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수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문학에서 특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시 작품을 배울 때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배를 매며가 뭐며 배를 매며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신의 기본 상식과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제목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배가 중심 소재일까? 또는 맨다는 거는 뭘까? 그리고 맨다는 단어를 안다면 연결된다. 묶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가 배와 관련된 이야기고 어쩌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건지 느낌이 올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작품을 이해한다면 작품을 더욱더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의 긍정, 부정을 파악해보는 연습을 하길 권합니다. 어떤 단어들이 긍정의 단어고 어떤 단어들이 부정의 단어며 근데 이 시는 부정의 단어들이 매우 많다라고 한다면 이 시는 어두운 시 또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시가 될 수 있고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많다면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시가 될 것이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꼽는다면 밧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일단 연필 같은 것으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배가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중요할 수 있겠죠. 이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한번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왔고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가 배를 매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또 합니다. 사랑은 시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네요.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아있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좀 추상적이고 심오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단어는 사랑일 수 있겠고 부둣가가 어딜까? 호젓하다는 것이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배를 맨다는 것은 제목이죠.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있대네요. 배가요.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오호, 함께 메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대요. 어떤 느낌일까요?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뭔가 좀 느낌이 오죠? 구름과 빛과 시간은 뭘까?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있다. 울렁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요. 온종일 떠있네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배와 배를 매며가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 근데 그것이 배와 관련이 있겠다. 배를 맨다는 것과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왔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는 인기척이 없었다는 얘기죠. 우연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우연히가 밧줄이고 배고 닿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배를 메어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밧줄은
배를 고정시키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앉아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아있다가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은 핵심 어휘이자 주제예요. 아, 배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배를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호젓한, 이 단어 뜻을 알아야 돼요. 한가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의 부둣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둣가는 좋은 의미의 단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배가 들어왔다. 제목에도 나와 있는 핵심 소재일 수 있겠죠. 던져진 밧줄을 받는 것. 그런 사랑의 대상인 배를 밧줄이 받는다고 표현하네요. 아,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안다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배가 사랑의 대상이고 그 사랑의 대상을 밧줄로 받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배를 매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랑은 인연의 연결고리가 운명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배라는 소재를 통해서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배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것을 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연의 핵심은 갑자기 배를 매듯 찾아오는 운명적인 사랑, 즉 운명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명적인 사랑을 빨간색으로 형광펜 칠하면 좋겠죠.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이 구름과 빛과 시간이 뭔지 알아야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의 의미가 나쁠 확률은 적어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구나. 그럼 그게 뭐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과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는 모든 세계를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떠있는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뭔가를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사랑이란 그런 것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요즘 이거 힌트가 되네요. 배를 매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한 게 있나 봐요. 그럼 여기가 좀 중요하겠네요. 3년까지는 배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온다는 거죠. 여기를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있다는 어떤 깨달음을 담고 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부분은 경험을 이야기했다면 뒷부분은 깨달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마지막 면이네요.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이제 사랑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이해하니까 이 울렁이다가 뭔지 좀 알겠네요. 그렇죠? 온종일 떠 있다. 뭔지 알겠죠? 설레는 마음, 그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 마음으로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그와 함께 했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계속 생각한다는 거겠죠. 그만큼 설레며 기쁨을 나타내는 울렁임이니까 긍정의 단어겠고, 온종일 떠 있다는 것도 긍정의 표현이겠죠.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설렘을 형상화했다. 동그라미 별표. 여기서 중요한 건 형상화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항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시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연의 핵심은 온종일 설레는 마음으로 울렁이며 떠있는 배가 마치 나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시는 배를 매는 경험을 가지고 시를 짓기 시작했지만 뭐를 깨달았냐면 새로운 사랑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를 매는 것처럼 내가 막을 수도 없이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사랑, 또는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함께하는 그 공간과 시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배를 매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사랑이라는 새로운 깨달음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형상화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품이겠네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시작품, 문학을 배울 때는 제목에서 정보를 얻어야 해요. 그리고 그 제목에서 얻었던 정보를 가지고 작품 안에 있는 단어들의 긍정과 부정, 밝음과 어둠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오늘 배운 작품을 예를 들자면 사랑, 배, 밧줄, 울렁임 이런 단어들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깨달음을 아름답게 해주는 요소들, 소재들, 장치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배를 매매를 통해 새로운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작품을 배웠으니까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시를 배웠다고 생각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배를 매매를 검색해보면 요점 정리가 잘 돼 있는 학습지나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쭉 보고 읽고 오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학습 활동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문학의 본질에서 배를 매며라는 작품을 배웠고 이 배를 매며라는 작품을 배우면서 이제는 학습 활동과 관련돼서 이제 수업을 오늘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배를 매며라는 작품은 어떻게 이해했어야 됐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고 커져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즉 형상화하여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배를 매는 행위보다 사랑의 본질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배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여기 형광펜 형상화함으로써 사랑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경험을 통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작품이라는 거죠. 꼭 이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를 매며를 여러분들 크게 한번 보자면 나머지 갈래나 성격 같은 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소재가 배를 매는 일, 즉 제목이 소재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주제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여기 깨달음이 나타난 부분이 본문에 있었죠. 시에서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징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 특징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추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유추라는 단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추를 찾는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그래.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이 상징적인 의미, 배가 어떤 의미를 가졌고 배를 매는 행위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 주제를 부각했다.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했다. 즉 빗대어 표현했다,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또는 형상화에 표현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배를 매매로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니라서 어떤 건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장소, 공간적 배경이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공간적 배경은 부둣가고요. 시적 화자가 하고 있는 행동은 배에서 던져진 밧줄을 매는 거죠. 그리고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있는 배를 바라보며 사랑과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근데 행위로 보자면 부둣가에서 배를 메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죠.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이건 좀 정리를 꼭 필요하겠죠. 상징적 의미, 즉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배는 꼭 기억합시다. 사랑하게 될 사랑. 그리고 밧줄은 사랑이 이녀지는, 연이 맺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부둣가는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이는 공간, 그리고 사랑이 찾아오는 공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부분이 바로 이 단어들이 그걸 갖고 있다는 걸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때 활동하기를 먼저 보면 좋은 이유가 내가 본문을 이해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정보를 얻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 밧줄, 부둣가의 상징적 의미를 이 활동을 통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애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는 어떠한지 이야기해보자.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있다. 제가 말했죠. 울렁이며 온종일 떠있다. 우리 들떠있다 라고 표현했던 것을 상상해보면 쉽겠죠. 즉 설렘과 떨림, 그리고 사랑의 환희의 경의를 느낌,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어휘들은 운명적 사랑, 설렘, 환희와 경이로움, 이런 단어들이 꼭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따로 정리해 주세요. 설렘, 환희, 경이로움, 이런 단어들이 운명적 사랑과 관련이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정서적 미적 기능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여기서 보자. 중요한 건 이 작품 안에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뭐냐? 리듬감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리듬감은 어떻게 형성되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네요. 1번 꼭 정리합시다. 동일한 거나 유사한 어휘를 반복함으로써, 즉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한 부분이 어디냐? 그게 뭐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맨다, 닿는다, 받는 것,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두 번째 다른 거예요. 유사한 통사구조. 이 단어 꼭 기억합시다.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한다. 통사구조라는 것은 어떤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뭐라는 것, 이런 통사구조 동그라미, 이것이 반복됨으로써 또한 리듬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작품에 해당하는 비유의 관계와 단각을 정리해보자. 이게 아까 그 2번에서 했던 상징적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밧줄이 갑자기 날아오는 것은 여러분 동그라미 운명적 사랑을 의미하는, 갑자기라는 동그라미 하면서 갑자기가 힌트가 돼요. 운명적인, 예견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밧줄로 배를 매는 행위는 운명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즉 맨다는 건 연결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고 받아들인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동그라미 함께 메어진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함께 공유하게 되고, 사랑이 맺어짐은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이 함께 공유하고 맺어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밧줄, 배를 매는 것, 구름과 빛과 시간의 의미들이 이런 거다라고 정리하면 그 상징적 의미를 따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정서적 미적 감동을 주는 까닭은 무엇인지 얘기해보자. 이게 가장 큰 틀의 특징입니다. 뭘까요? 비유와 리듬을 통해 형상화했다. 요거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의 큰 특징은 비유와 리듬, 아까 했죠? 단어의 반복,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형상화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 한 번 나오네요. 여기 문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 미적 감동이 뭐냐? 반복, 리듬감, 다양한 심상. 근데 여기 아까 안 나왔던 것이 있네요. 다양한 심상을 따로 정리합시다. 별표. 다양한 심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작품에, 그러니까 이 작품의 특징에는 다양한 심상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청각, 시각, 미각을 활용하여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작품은 뭐냐? 이 작품입니다. 백화라는 작품인데요. 본문을 읽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 백화라는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석의 백화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제죠. 순수한 삶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 즉 순수한 삶을 긍정으로 보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 또한 긍정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동그라미, 예찬적 태도가 나타난다. 예찬은 뭡니까? 찬양하고 좋게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하죠. 예찬적 태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작나무다라는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아까도 얘기했죠.
반복함으로써 리듬감, 운율을 형성했다고 그랬죠. 이 작품 또한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백화라는 작품과 우리가 배운 베를메어라는 작품의 공통점을 묻는다면 그 공통점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했다. 또는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했다가 답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따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를메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건데 여기에 답에도 우리 작품을 이해하는 정보들이 숨어 있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이 작품은 불현듯, 즉 운명적인 사랑과 그 특별한 의미를 배우가 부둣가에 도착하여 정박하는 이 경험 또는 행위에 빗대어, 동그라미 빗대어 그리고 있는 것 같아. 즉 비유, 형상화, 상징적인 어휘 이런 것들을 통해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배웠던 베를메어를 활동하기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할 때 여러분들 활동하기를 먼저 보고 본문에서 어떤 내용에 집중해야 될지를 정하는 것도 좋고, 본문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활동하기를 통해서 요점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업은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요점 정리를 활동하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 작품의 특징이 뭔지, 이 작품에 나타난 개성 있는 것들은 뭔지를 따로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렇게 활동하기를 통해서 그리고 본문 수업을 통해서 정리하고 스스로 오답 노트와 요점 정리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남 풀립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수업하시고 질문하실 것이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